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네, 오늘 고성국의 판은 끝없이 추락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한 주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이재명 피습 사건은 이미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습격한 범인에 대한 사법 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습격 사건은 한 3, 4일 지난 즈음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돼버렸습니다.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자 이재명 측에서 이걸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가장 최근에는 그 염호식이라고 하는 자의 의료인 전체를 모욕하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문이 발표될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는 바로 그 헬기 특혜 이송 사건으로 성격이 변질된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민심이 확인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변명하고 호도하려다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처참한 몰골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개딸들로부터 도망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가 그렇고 비명계 3명의 탈당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개딸들은 자 당장 눈에 가시 이낙연이를 쫓아냈으니 이제 문재인 똘마니들을 쫓아내자. 이렇게 친문 문재인 똘마니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문재인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이 직접 내 똘마니들 건드리지 마라고 말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개딸들은 문재인을 직접 공격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턱밑까지 갔어요. 임종석이 노영민이를 거론하면서 윤석열한테 정권 갖다 바친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문재인이 때문에 정권 잃었다고 하는 공격이 바로 현실화될 겁니다. 지금 개딸들한테는 이재명이 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죽든 살든 이른바 종북 주사파 진영이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오로지 시작도 이재명, 끝도 이재명. 그러면서 점점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깔때기 끝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종북 주사파 이재명 개딸들의 종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추락이 끝없이 계속된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나 선거와는 거리를 뛰면서 국정 다잡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새해 주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행동으로 허물기 시작했고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들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식용금지법 1,500만 반려인들한테는 수십 년 염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용사면, 소액의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이 돼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말 서민들에게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이 어떤지를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 기록을 2천만 원 이내의 경우에 5월까지 갚으면 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대대적인 꼭 필요한 신용사면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성 검사,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 집 새로 짓기 위해서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게 됐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이 우픈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걷어내버렸습니다. 재건축위원회는 노후도만으로 한다. 재건축 관련된 결정적인 이 걸림돌을 치워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들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국정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이동했습니다. 국정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이동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시비를 거는 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동한 그 자리, 정치의 중심에 누가 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섰어요. 정치면 뉴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주요 정책 발표 또는 외교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사는 국정 관련 기사로서 있지만 정치 관련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에 그 자리를 한동훈 기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으로 한동훈이 확실히 들어온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고,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으려고 이 모든 것을 다 윤석열이 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나 그런 이 트집 잡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 없어요. 당장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공격하는 논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 구도가 종북 주사파들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로 흘러가지 않고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 정치판의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고, 이 흐름을 만들어낸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